낚시꾼을 유혹하는 것은 은빛 숭어들이다. 때를 지어 날아오르는 붉은 구리 갈매기가 갯벌 한가운데 모래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갯벌 위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꿈틀거린다. 이런 풍경들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이곳이 공단을 끼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도시 갯벌이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바둑판처럼 잘 짜여져 있는 경남 창원시. 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다. 창원이 계획도시로 개발된 것은 1974년 창원 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배후도시로 개발됐다. 현재 창원 국가공단에는 1,20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다. 공단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천은 창원의 대표적인 하천 중 하나다. 공단지대를 통과한 남천과 주택단지 사이를 통과한 창원천이 만나 마산만으로 흘러들기 직전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곳에 갯벌이 있다. 바로 봉암 갯벌이다. 4만 5천여 평에 달하는 봉암 갯벌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 갯벌이다. 일단은 기수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기수역이라는 건 그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중간지대에 위치한 그런 갯벌이고요. 지금은 본래는 우리나라 그 하천에 저런 갯벌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아주 좀 좋은 갯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면적은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좀 드문 편이고요.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대가 되면 갯벌은 보이지 않고 중간에 섬만이 남는다. 마산만의 물이 이곳까지 올라와 갯벌을 덮기 때문이다. 간조대가 돼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은 작은 생명의 움직임들로 부산해진다. 진흙갯벌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개다. 칠개는 만조대 자신의 집에까지 들어찬 진흙들을 치우느라 바쁘다. 그리고는 먹이 활동을 한다. 칠개는 뻘 속의 유기물을 골라 먹고 흙은 다시 뱉어낸다. 구멍 주위에서 먹이 활동에 열중하다가도 조그만 자극이라도 있으면 일제히 몸을 숨긴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연신 앞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콩개다. 크기가 콩알만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콩개가 연신 앞발을 들어올리는 것은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이다. 유난히 조심성이 많아 제일 늦게 얼굴을 내민 것은 염난개다.
염난개 역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 청소다. 집 속에 쌓인 모래를 덩어리로 만들어 가져나오는 것이 특이하다. 염난개가 부지런히 먹는 것은 모래알갱이. 모래에 붙은 규조류만을 섭취하고 모래덩이는 다시 뱉는 것이다. 염난개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먹이 활동을 하고 뱉은 모래덩이들이 잔뜩 깔려있다. 숨을 때도 염난개는 신중하기 그지없다. 몸을 숨긴 후 모래덩이로 자신의 집을 위장한다. 최근 봉암갯벌의 개의 종류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새들이다. 개들이 새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봉암갯벌을 10년째 관찰해오고 있는 최종수 씨. 그는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사진을 찍기 위해 갯벌을 찾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봉암갯벌을 관찰해오고 있다. 때문에 최근 봉암갯벌의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봉암갯벌의 처음 모습을 보인 새가 있었다.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물수리였다. 다른 맹금류와 달리 물고기만 잡아먹는 물수리는 물이 깨끗한 곳이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새다. 봉암갯벌은 제가 한 10년째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봉암갯벌 지역에는 우리 마산만에 있는 유일한 갯벌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한참 오염이 심했을 때 그 지역에 그때는 주로 이제 우리 환경에 좀 적응된 교인갈매기나 붉은부리 갈매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개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봉암갯벌에는 지금 도요새라는 물대새, 특히 오늘 확인된 물수리 같은 맹금류까지 봉암갯벌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요새와 물대새 종류가 봉암갯벌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 전이다. 부리가 긴 도요새는 갯벌 속에 사는 갯지렁이를 먹고 산다. 도요 종류가 많이 찾는다는 것은 갯벌 속에 먹이가 되는 갯지렁이가 풍부하고 갯벌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다리 물대새도 올해 처음 발견된 종이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봉암갯벌에서 관찰되던 새의 종류는 불과 10여 종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40여 종으로 늘어났다. 창원시를 통과한 모든 물이 모이는 봉암갯벌. 봉암갯벌의 이 의미 있는 변화들은 상류로부터 시작됐다. 봉암갯벌로 흘러드는 물줄기는 창원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큰 하천, 창원천과 남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하천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창원 국가공단 사이를 관통해 흐르는 남천 곳곳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발견할 수 있다. 차들이 오고 가는 시끄러운 도심 다리 아래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새들을 볼 수 있다.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떼도 보인다. 만조때 바닷물을 타고 올라온 숭어떼가 봉암갯벌을 지나 이곳 남천까지 올라온 것이다.
한국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은 산업도시 창원. 그러나 1970년대 이전 창원은 3계면에 4만 2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었다. 창원의 변화가 온 것은 1974년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계획하면서부터다. 760만여 평의 부지에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됐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장을 관통하는 남천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하수 관로가 완비돼 있지 않던 공장들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했고 남천은 썩기 시작했다. 은어와 제첩이 살 정도로 깨끗하던 남천 곳곳에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다. 그나마 살아있던 물고기들도 강을 떠나고 생명의 강이었던 남천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갔다. (1995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20ppm을 기록했다. 네, 과거에 이 하천의 수질이 20ppm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법정 기준에는 5급수까지 10ppm을 우리가 5급수라고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을 2배나 초과한 상당히 그 오염이 심한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20ppm 정도에서는 생물은 물론이고 악취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오염이 됐었던 하천입니다. 남천의 수질 악화는 당연히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으로 하천 오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던 1988년 이 무렵부터 여상덕 박사는 창원 시내 주요 하천의 수소곤충을 직접 표본 조사했다. 수소곤충은 민물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종이다. 수소곤충의 종류가 많으면 수질이 좋은 것이고 종류가 적으면 오염된 것이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남천에서는 40여 종의 수소곤충들이 채집됐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는 오염에 강한 실지렁이 몇 종만이 채집됐다. 그러나 1995년에 접어들자 남천에서는 한 종의 수소곤충도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남천을 주변에는 공장지대가 아니에요. 그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공장 폐수가 수소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면 어떤 수질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7년간 계속 해본 결과 95년도에 수소곤충이 없었다. 자료가 없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5급수다, 강부수성이다. 급수를 따지기 전에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수소곤충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남천의 물은 그대로 하류에 있는 봉암갯벌로 흘러들었다. 더구나 물길은 봉암갯벌에 이르면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얕아져 더욱 느려진다. 오염물질이 이곳에서 정체되는 것이다. 오염된 물이 갯벌 쪽에 오래 머물면서 당연히 갯벌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갯벌을 가득 채웠던 조개며 물고기들이 죽고 떠났다. 썩은 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봉암갯벌이 갯벌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됐다. 이전에 봉암갯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봉암갯벌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과연 뭐 갯벌인지 또는 뭐 생물이 사는 곳인지 그런 인식조차 없었고, 위에서 올라오는 하수를 모아서 그냥 하수가 한번 거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커다란 하수도 정도로 알고 있었죠. 환경단체가 본격적인 봉암갯벌 살리기에 나선 것이 바로 이 즈음이다. 자, 이제 애들한테 갈 때마다 그 주위에 지렁이 나오지 전부 다. 그다음에 개는 우리가 있을 때 다 도망갔지. 여기 있는 데가 굉장히 환경이 아주 잘 살아나는 거다. 박테리아를 넣고 이제 살아난다 이거야. 환경단체는 아이들을 데리고 생태학습을 다니면서 이곳이 갯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이 무렵 환경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오염된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도 도심 하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90년대 중반, 95년, 6년도경에 이제 하천육이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도 자주 나고 주민들도 이게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시에서 이 수질을 갖다 측정해 보니까 한 BOD 한 30 ppm, 25 ppm, 30 ppm, 많을 때는 한 35 ppm까지 상당히 오염이 심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하천 정화 사업을 해보자. 하천 정화 운동의 하나로 시작한 것이 남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에 수질 정화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창원시는 일단 오염된 지천의 물이 바로 남천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 완전 차단을 했다. 차단된 물은 정화 시설을 통과하게 된다. 통과한 물은 깨끗한 물이 되어 남천으로 흘러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리인 한 명을 남천에 상주시키고 있다. 혹시 오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기업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도 시정을 하고 좋게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추고 오폐수를 1차 정화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를 한 물도 남천으로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수 관로를 통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다. 특히 이 회사의 경우 오폐수 처리 시설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회사 내 중금속 허용 기준치도 법적 기준치의 절반으로 정해두고 있다. 방류수 수질 이상 발생, 방류수 차단하십시오. 방류수에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이때 밸브를 잠그면 배출되는 모든 방류수들이 차단된다. 이렇게 차단된 방류수는 다시 1차 오폐수 처리장으로 모이게 되고 한 번 더 정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물조차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천으로 흘러드는 한 지천. 주위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천 앞에서 수질 측정을 해봤다. 용존 산소량이 일반 자연 하천의 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산소의 농도를 재보니까 과학 포화될 정도로 많은 산소가 녹아있고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물이 남천으로 흘러들면은 남천 본류의 수질을 상당히 정화시키고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1, 2급수 수준의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질을 측정한 하천 바로 아래서는 1, 2급수의 맑은 물에만 사는 갈견이가 때를 지어 모여있는 것이 관찰됐다. 지천의 물이 깨끗해지면서 남천 본류의 수질도 훨씬 개선됐다. 남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가장 먼저 관찰된 것은 숭어떼였다. 오염이 심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숭어들이 떼를 지어 모여다니게 됐다. 진흙 속의 유기물이나 뻘 속에 있는 각종 해조류를 먹는 숭어들이 먹이 활동에 한창이다. 만조때 남천까지 올라왔던 숭어들은 간조때가 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있는 뱀장어도 관찰됐다. 그 외에도 남천에서 관찰된 생물들은 다양했다. 중금 속에 오염된 물을 피해 남천을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남천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창원의 도심 주택단지를 관통해서 흐르는 또 하나의 하천, 창원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창원천의 생활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이 심한 1.5km 구간에 하수 차집 관거를 설치했다. 생활하수가 창원천으로 유입되기 직전 모아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이다. 이 시설을 한 후 창원천의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가 40ppm에서 5ppm 정도로 낮아졌다. 그때다 되면은 뭐 한 50% 이상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눈으로도 보입니까? 예, 보이죠. 그땐 냄새가 나고 뭐 물리끼리 이런 게 지금 끼고 있지만서도 이거 말도 못했어요. 아주 그냥 막 엉겨가지고 막 냄새가 나서 되게 아주 엉망했었어요. 지금 안에 이제 거기다 대면 50% 정도는 말해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천 정화 사업에 힘입어 창원천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봉암 갯벌로 흘러드는 남천과 창원천에 나타난 변화는 곧바로 봉암 갯벌로 이어졌다. 봉암 갯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물속 생명들이었다. 돌아온 숭어떼가 갯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숭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풍부해진 먹잇감을 노리는 새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비교적 오염에 강한 종들만 눈에 띄던 갯벌에 얼마 전부터 맑은 물을 선호하는 귀한 새들도 종종 눈에 띈다. 도요새와 물대새는 최근에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종이다.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흰목 물대새는 올해 처음 봉암 갯벌의 모습을 나타냈다. 봉암 갯벌이 서서히 회생의 길을 걷고 있던 지난 1999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봉암 갯벌 15,000평을 매립해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는 신청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것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봉암 갯벌 매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시민들의 반대에 해당 기업은 국토도 넓어지고 갯벌의 오염 물질도 없어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행히 해당 관청인 창원시도 도심 갯벌로서의 봉암의 가치를 인정하고 매립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매립은 취소됐다. 대신 갯벌을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습을 하는 거다. 자, 두 손으로 잡아줘. 그렇지. 생태학습장 조성 계획에는 갯벌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공섬은 갯벌을 찾는 새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계획된 것이다. 봉암 갯벌에 들어선 인공섬 계획. 이것은 봉암 갯벌의 운명을 바꾸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게 더욱 중요한 게 이러한 사건 자체가 봉암 갯벌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봉암 갯벌이 10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매립 기본 계획에 매립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0년 말에 이 계획이 수정되면서 봉암 갯벌이 매립 대상지에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당시 2000년 말이었으니까 앞으로 한 2010년 정도까지는 봉암 갯벌에 있어서 매립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이 봉암 갯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인공섬이다. 인공섬은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참나무 말뚝 15,000개를 박은 후 그 위에 흙을 가져다 붓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갯벌을 찾는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도 함께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심의 갯벌 생태공원이 탄생한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갯벌 한가운데 만들어진 인공섬. 인공섬은 시간이 지나면서 갯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섬 좌우로 긴 모래갯벌이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흐름을 인공섬이 완화시키면서 모래가 쌓여 나타난 변화다. 진흙갯벌이던 봉암갯벌에 모래가 쌓이면서 종의 변화가 나타났다. 모래갯벌에서만 사는 개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 봉암갯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종이 인공섬이 만들어진 후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섬이 만들어진 지 3년째. 섬 안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조개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가에서 자라는 건데 작년에 아마 헛개 오면서 처음 이렇게 매립할 때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지. 네, 이건 나중에 봐가지고. 원래 육지에 흙을 가져다 부은 인공섬에는 육지 식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섬을 만든 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육지 식물이 줄어드는 대신 염분이 있는 곳에서 사는 염생 식물이 늘고 있다. 초기에 8대2 정도로 나타났던 육상 식물과 염생 식물의 비율이 올해는 6대4로 나타났다. 섬이 점점 습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인공섬 주위로 심어놓은 갈대밭도 할수록 넓어지고 있다.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작년에 이식이 된 부위입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 약 한 지금 안쪽으로 한 1.5m 정도 성장해 들어갔습니다. 이 갈대의 경우에는 갯벌에서 가장 멀리 안으로 자라 들어가는 식물인데요. 이것의 역할은 주변에서 떠내려오는 식물의 고사체나 또는 토양을 잡음으로써 섬이 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이 커지게 되면 이 섬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찾아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바다 생물들이 서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갈대밭 주변으로 갯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갈대 주변 갯벌에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방개다. 갈대를 좋아하는 방개들이 인공섬 주위에 기대에 살아가고 있다. 인공섬 주변으로 모래가 쌓이면서 갯벌의 정화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갯벌을 파보면 여기저기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갯지렁이의 집이다. 1999년 봉암갯벌에서 확인된 갯지렁이의 종류는 모두 3종. 그러나 올해는 6종이 확인되고 갯지렁이 크기도 훨씬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갯지렁이가 파놓은 구멍들을 보면 주변 흙과 색깔이 다르다. 그런 칠개나 그런 갯지렁이 종류가 풍부하게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굴을 만들고요. 그 퇴적물을 뚫고 퇴적물에 그런 굴이 생김으로 해서 그 산소가 그 속 안으로 그 퇴적물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혐기성 호흡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그 호기성 호흡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생물들이 만드는 그런 굴들이 유기물 분해를 더 돕고 정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갯지렁이의 집 주변 흙은 노란빛을 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 물과 함께 산소가 구멍으로 들어와 갯벌이 산화되면서 일어난 변화다. 만조 동안 굴 속에 있던 갯지렁이는 간조로 갯벌이 드러나면 머리 부분을 밖으로 내민다.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구멍 속에 몸을 숨긴 채 반쯤 머리를 내민 갯지렁이는 빠르게
모래에 붙은 규조류를 먹는다. 배설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 안에서 몸의 위치를 바꾼다. 그리고 꼬리 부분을 빠르게 갯벌 쪽으로 내밀어 배설을 한다. 갯지렁이가 사는 구멍 주위에는 여기저기 배설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갯벌의 흙을 현미경으로 보면 유기물을 먹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규조류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갯지렁이가 먹는 것은 바로 이 규조류다. 갯지렁이의 배설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죽은 규조류의 껍질만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갯지렁이의 이런 먹이 활동이 유기물을 분해해 갯벌의 정화를 돕는 것이다. 결국 갯벌 여기저기에 파놓은 개와 갯지렁이의 구멍들은 갯벌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갯벌의 자정 능력을 높이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봉암 갯벌은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는 것일까? 아직 그 퇴적물은 지금 일반적인 그 물에서보다 10배 정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우리가 여기 0.5.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인공섬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지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봉암 갯벌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중금속 농도들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9년도) 그 중금속 농도는 그 광산 폐수라든가 이와 같이 중금속이 굉장히 오염된 지역의 그 농도하고 유사한 농도를 보였는데 2002년도의 조사 결과는 그보다 한 100배에서 10배 정도 낮아진 농도로서 그 일반적인 해역의 농도보다 다소 높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수질이 굉장히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인공섬과 생태학습장이 조성된 지 올해로 3년째. 봉암 갯벌의 수질이 좋아지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갯벌 주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잡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꼬시래기라 불리는 망둥어다. 망둥어는 갯벌에 사는 대표적인 어류다. 주로 모래와 뻘이 적당히 섞인 곳을 좋아하는데 사라졌던 꼬시래기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꼬시래기가 잡히는 것은 생태학습장 조성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봉암 갯벌의 꼬시래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산의 명물이었다. 그러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꼬시래기는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다시 봉암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 수상 횟집이 있던 자리는 꼬시래기 낚시터가 됐다. 3년 전에는 굉장히 꼬시래기가 많았고, 그런데 공단지 생기고부터 독극물로 이제 해야든지
생활 폐수가 생긴 바람에 사라졌다가 3, 4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그동 꼬리가 이제 희지가 있던 것이 이제 1, 2년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딱 바르게 나오고 지금은 이제 고시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갯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지 3년째. 이제 봉암 갯벌의 변화는 단순히 갯벌에 머물지 않는다. 봉암 갯벌을 커다란 하수구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갯벌 한켠에 만들어 놓은 생태학습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큰 새 이름이 뭘까? 아빠 모르는데. 응? 주말이면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서 공장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한 무리의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곳.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갯벌 봉암은 이제 창원 시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때 매립돼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도시갯벌 봉암. 봉암은 지금 서서히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에서 도시갯벌은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다. 동경에서 40여 분 거리에 있는 치바현 나라시노시 야쯔갯벌. 규모가 12만 평에 달하는 야쯔갯벌 역시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심 갯벌이다. 야쯔갯벌은 갯벌 주위 5km에 산책로와 철새 탐조대를 마련해 두었다. 산책로 어디에서나 갯벌의 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갯벌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한 생태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아이들은 갯벌에 직접 들어가 탐사를 하면서 생물들을 관찰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 공부를 한다. 설명을 하는 사람은 야쯔갯벌에 대해 1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八津干潟では平日観察センターの中でいらっしゃったお客様に鳥の名前の解説だとかその他の生き物のことをお話ししています。で今日はブラッド観察会という市民の方たちを対象にした観察会がありまして、毎月1回行われている観察会な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の観察会のお手伝いをもう4年以上かな続けております。 야쯔갯벌 역시
계속되는 도시의 확장 속에서 어렵게 지켜낸 갯벌이다. 원래 갯벌의 앞은 바다와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60년대 갯벌의 오른쪽을 일부 매립했다. 80년대에는 바다와 연결하는 일부 수로만 남겨둔 채 갯벌 앞을 완전히 매립했다. 그야말로 도심에 갇힌 갯벌이 됐다. 그나마 12만 평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매립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でたまたま埋め立てを免れていたところへ干潟を大切にしようという機運が盛り上がってきたので埋められずに今残っているという形ですね。本当に多くの人たちがずっと運動してきたんですが 지금 야찌 갯벌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과 맞닿아 있는 갯벌 일부 구간에 생활 하수가 흘러들면서 악취가 심하자 9년 전 이 구간을 매립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매립을 한 땅에 갈대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 구간을 갯벌로 복원시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 갯벌 복원화 작업이 3년째 진행 중이다. 1차적으로 하는 일이 갯벌에 나타나는 개구멍을 일일이 세는 것이다. 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곳이 점점 갯벌화 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3년 새 개구멍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まずこういった、だんだんとこう干潟が蘇ってきてますので、その蘇ったいい状態を維持していきつつ、子どもたちをはじめとする、学校教育ですね、大人も含めてなんですが、そういった環境教育の場所として、利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에서는 갯벌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네다 공항 근처에 있는 동경만 야생 조류공원. 7만 5천 평 규모의 이 조류공원 역시 매립 위기에 처한 것을 시민운동으로 지켜낸 곳이다. 야생 조류공원은 사람보다 새들을 위한 공원으로 설계됐다. 주변 담이 높은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새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철새 관찰은 반드시 조류 관찰소에서만 해야 한다. 새들이 사람에 의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배려 덕분에 새들은 관찰소 바로 앞에까지 와서 쉬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레인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레인저는 갯벌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철새의 종류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갯벌의 생태 조사를 비롯해 시민 환경교육 등 갯벌 전체를 가꾸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덕분에 이 갯벌은 철새들에게는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낙원이자 시민들에게는 도시 속의 오아시스로 남게 됐다. 일본でも干潟は長い間役に立たない場所だと思われてきました。で浅い海なので埋め立てが簡単にできるということで開発の対象になってきた時代がずっと長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になってようやく干潟というのがいろいろな機能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少しずつ皆さんが知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なのでそうですね、地域の経済にとっても私たちの生活にとっても干潟が重要であるというところを
少しずついろんな人に分かってもらうというのが一番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계속되는 도시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매립 위기까지 겪었던 봉암갯벌. 다행히 봉암갯벌은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렵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살아남은 도시 갯벌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도시갯벌. 도시갯벌의 활용 방안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흘러드는 도심의 오염원으로부터 갯벌을 지켜내면서 아이들이 직접 갯벌을 체험하는 생태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등 모양. 등이 네모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등짝, 이 개의 등의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또 집게발 요 색깔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색깔을 보고 판단을 도감을 볼 때 판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개입니다. 반개. 뭐와 뭐를 바랬지? 등짝 모양하고 집게 모양. 집게. 이게 지렁이 잡았나? 지렁이도 잡지. 잡아야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바다 보고 가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의 팽창으로 오염이 진행된 많은 갯벌들을 쉽게 포기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복원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갯벌 봉암의 가치는 더욱 크다. 과거에 우리가 벌은 돈들 이제는 유럽이나 또 일본처럼 이제는 거기 복원하는 데 돈을 써서 정말 우리가 과거처럼 100% 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70 내지 80% 정도는 돌려줘서 여기에 다시 언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꽃이라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가족들하고 낚시도 하고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정말 도시락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그 소풍 장소가 지금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소망들 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으로서의 장소 그런 점에서 봉암갯벌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새롭게 복원하는 첫째의 의미 첫 번째 이런 복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본받아서 딴 지역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에 의해 훼손됐던 도시갯벌 봉암. 지금 봉암갯벌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시 복원의 길을 걷고 있다. 사람들이 만든 인공섬이 갯벌의 새 생명들을 불러들이고 새 생명들의 꿈틀거림으로 갯벌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냄새나는 썩은 갯벌을 기억하는 창원 시민들에게 매립의 위기를 딛고 살아난 봉암 갯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작은 기적이다. 바닷물을 타고 올라온 숭어떼가 민물을 만나고 도시를 흘러온 하천이 바다를 만나는 곳 봉암 갯벌. 도시와 자연, 인간이 만나 이루어낸 도시갯벌 봉암의 작은 기적. 그것은 이제 봉암갯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봉암의 기적은 이제 마산만으로 흘러들어 마산만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봉암갯벌의 작은 기적이 결코 작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